자, 2월 24일 목요일 장 마감 시황 및 향후 대응 방안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금일은 누구 표현대로 나라가 망하는 것처럼 그렇게 폭락세가 나왔는데요. 자, 일단 매동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매동 보시겠습니다. 개인만 이렇게 1조 넘게 매수했고요. 코스피, 코스닥도 매수 보였습니다. 외인은 6,800억 넘게 코스피 매도하였고 코스닥은 1,500억 이상 매도하였습니다. 외인 매도 규모가 굉장히 큰 편입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는 4,800억 코스피 매도하였고 코스닥은 170억 정도 매도를 때렸습니다. 선물은 매수하면서 지수를 그래도 잡아주려는 그런 모양새에 취했습니다. 자, 코스피 장중 차트 흐름인데요. 시가 부근에 이렇게 고가를 찍고 장 막판으로 갈수록 하락세를 키워가는 이런 모습 보였고요. 파란색 실선 외인 수급 같은 경우에도 장 막판으로 갈수록 더 조금씩 안 좋아지는 그런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기관 같은 경우에는 오후 이후로는 그래도 약간은 이렇게 수급이 개선되는 모습도 보실 수 있었습니다. 자, 코스닥도 비슷한데요. 시가 부근에 고점을 찍고 거의 최저가 부근 마감을 하였습니다. 외인의 수급 흐름 같은 경우에도 코스닥 차트 흐름과 비슷한 모습 보였네요. 장 막판으로 갈수록 안 좋아지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자, 그래서 결국 코스피 종합 마이너스 2.6% 폭락하였고 코스닥은 무려 3.3%, 3.32% 폭락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자, 미국 선물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2% 넘게, 마이너스 2% 넘게 급락세 지금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으로 굉장히 안 좋습니다. 예, 전쟁 우려감 때문에. 원달러 환율도 1200원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0.74% 상승하는 모습. 굉장히 이 정도면 원달러 환율이 굉장히 많이 상승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오늘 장이 안 좋은 가운데 수급 관심주로 뽑힌 종목들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급락장에서 수급 관심주로 어떤 종목이 꼽혔는지 그런 특징적인 종목들을 보시면 오히려 나중에 반등 시에 어떤 종목들이 상승할지 우리가 좀 예측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웬만하면은 그 전쟁 테마 또는 원자재 급등, 뭐 천연가스, 뭐 석유 급등, 뭐 이런 전쟁 관련해서 급등하는 종목들 테마들은 제외를 했는데요. 일단 보시겠습니다. 자, 1번 SM 제가 엔터주는 이제 좀 봐야 된다라고 강조를 드렸죠. SM이 첫 번째로 꼽혔네요. 아무래도 마스크를 벗고 오미크론과 함께 이렇게 가려는 오미크론을 독감 취급하면서 그러한 모습들이 전 세계적으로 나오게 되면 엔터주는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들 생각을 해 두시라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2번 DB하이텍. DB하이텍은 예, 개별 호재가 나왔는데요. 이거 반도체 제조하는 회사죠. 그런데 자, DB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8인치 파운드리가 지금 호황을 보인다 이런 기사가 뜨고 그러면서 관심주로 이제 꼽혔는데 차트상으로도 조금은 관심이 가는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현대미포조선. 어제부터 이제 조선주가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오늘도 수급 관심주로 뜨는 모습인데요. 어제 대장주가 오늘은 조금 대장주 흐름이 바뀌긴 했는데 근데 장 막판으로 가면서 조금 상승폭을 줄이거나 아니면 하락 반전하는 종목들이 나온 편입니다. 장이 워낙에 안 좋았기 때문에 조선주도 러시아 제재로 인해서 반사 수혜, 반사 이익을 받는 경우다 이렇게 뉴스가 나오는데 사실은 그것뿐만 아니라 어떤 물동량 증가라든지 벌크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유가가 상승을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향후에 좋아질 업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막 급등할 때 따라잡기보다는 조정 시에 좀 관심을 갖는 게 좋아 보입니다. 한국전력 그리고 하이트진로 주류 업체 주류 가격이 다 오르고 있죠. 현대해상 어제에 이어서 또 잡혔네요. 한전기술, KT, LGU+, KT나 LGU+나 한국전력 이런 종목들은 경기 방어주의 성격을 갖고 있는데요. 장이 급락세가 나오거나 안 좋아지면 관심을 좀 받게 되는 그러한 주식들입니다. 그다음에 뭐 대우조선해양, 페노션, JYP 엔터, 인터파크, 조선주나 아니면 엔터, 그리고 공연, 그리고 뭐 쇼핑 이런 관련주들인데요. 지금의 어떤 전쟁에 의해서 가려져 있긴 하지만 오미크론 체제로 가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업종들이라는 그런 부분들, 특징적인 부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업종별 수급 흐름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다 펄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외인 같은 경우에 어떠한 업종을 담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철강, 금속, 그리고 운수, 창고, 통신업은 약간의 어떤 경기 방어적인 성격, 그리고 금융업은 오늘도 담았습니다.
이러한 특징적인 부분들 살펴보실 수 있겠고요. 제조업을 무지막지하게 매도를 때렸네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전기전자는 외인 기관 매도가 이렇게 큰 폭으로 나왔는데, 기관은 통신업 그리고 건설업, 소형주 위주로 다무 부분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기관의 매도에도 불구하고 금융투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저점을 이용해 매수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금투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을 단기 트레이딩 위주로도 돌린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IT 위주로 담았고요. IT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골고루 담은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외인과 기관 모두 오락문화 업종은 담았다는 것, 이런 부분도 특징적입니다. 자, 오락문화에는 엔터 업종이 속해 있죠. 자, 코스피 업종 차트입니다. 제가 이 부근에서 W자 상승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짝꿍둥이 바닥 찍고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으면 좋겠다, 21선 돌파가 나왔으면 좋겠다, 하지만 좀 미적거리는 부분이 좀 마음에 걸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미적거리다가 돌파를 과감히 못하다가 이렇게 음봉 떨어지면서 거래량 터지면서 다시 하락하는, 굉장히 차트상으로는 안 좋은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어떤 개별 종목 차트였으면 여기서는 이제 뭐 손절의 자리라던가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이 나오는 그런 특징인데요. 지금 어떤 특정한 어떤 뉴스에 의한 이런 급락세라는 부분, 그리고 전쟁 관련해서 조금 우려감이 좀 과도하지 않나,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자, 국내 증시 오후장 무렵에 CNN에서 장중 속보로 러시아의 공습이 시작되었다고 뉴스가 나왔습니다. 오피셜한 소식이죠. CNN이면 뭐 찌라시라고는 할 수 없고, 러시아 측도 우크라이나 공군 기지를 무력화했다고 발표했고, 모스크바 금융시장은 강제 폐장된 상황입니다. 긴장이 극도로 고조되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우린 기도로 돕겠다고 말하는 등 전면적인 전쟁 상황까지는 가지 않으려는 그러한 노력 부분도 보입니다. 미 선물도 시간외로 또 급락세 나오는 부분이고, 그런데 이런 상황이, 그리고 전쟁 관련한 뉴스에 의한 테마의 움직임 등등이 언제까지 갈지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정말로 막 서방 세계들 다 개입하고 막 이 나라 저 나라 다 개입하면서 우려하는 3차 세계대전 뭐 그런 상황까지 갈 것인가, 한번 너무 과도한 우려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수익은 먹어야 내 돈이고, 평가 손실도 확정하면 내 손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은 너무 섣부르게 그렇게 하기보다는 좀 더 현명하고 지혜로운 판단이 필요한 때입니다. 섣부르게 매매하기보다는 차라리 관망이 낮고 현금이 있다면 오히려 저점에서 조금씩 분할 매수하는 게 지혜로운 선택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이렇게 망할 것처럼 폭락하는 시장에서 저점 분할 매수를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쉽지 않은 상황이고, 또 그렇게 생각해도, 그렇게 저점 분할 매수를 해야지라고 생각을 해도 쉽게 손이 안 나갑니다. 어쨌든 지금의 자리에서는 인내가 필요한 시점이고, 전쟁 관련 테마주의 급등에,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인한 그런 테마주의 급등에 흥분할 필요가 없는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고민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되는 그런 시장입니다.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